안녕하세요. 작업비 실습 6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번째 실습에서는 잠오비를 이용하여 상관계수 중에서도 피어슨 정렬 상관계수를 구하는 방법과 이 변인들이 분포해 있는 정도를 표현해주는 산점도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 살펴볼 예정입니다. 우선 분석을 하기 전에 상관계수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상관이라는 것은 두 변인 간의 선형적 관계를 숫자로 나타낸 것이고 이 숫자는 -1부터 +1까지의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숫자들의 의미는 절대값 1로 갈수록 변인 간의 상관이 매우 높다, 두 변인 간의 관계가 강하다로 이해할 수 있고요. 절대값 0으로 갈수록 두 변인 간의 상관이 매우 낮다, 두 변인 간의 관계가 약하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상관관계를 어떻게 분석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예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보시면은 학생부, 논술, 수능 점수 간의 상관은 어떠한가를 검증하는 문제입니다. 아까 설명한 것처럼 상관은 두 변인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세 변인 간의 상관 점수가 나올 수 있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학생부와 논술 점수, 두 번째는 학생부와 수능 점수, 마지막은 논술 점수와 수능 점수 간의 상관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SPSS 실습 영상에서 쓴 문제와 동일한 문제고요. 따라서 실습 데이터 파일 역시 SPSS에서 쓴 예제 19번 상관 분석 파일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세 가지 경우에 상관 분석을 하기 위해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보시면은 수험 번호, 학생부 성적, 논술 점수, 수능 점수 변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앞서 얘기한 세 변인 간의 상관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상관 분석을 해보기 전에 산점도를 먼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점도는 논문이나 보고서에 직접적으로 들어가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연구자가 먼저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데이터들이 어떤 식으로 분포하고 있는지 눈으로 한번 볼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그래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잠오비에서 산점도를 보기 위해서는 스캐터 모듈을 다운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널러시스 탭에 들어가시면은 오른쪽에 플러스 모듈 탭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모듈 탭을 클릭을 하셔서 여기서 스캐터 모듈을 인스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모듈이 인스톨이 되고요. 인스톨이 된 모듈은 익스플로레이션에서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캐터 탭을 클릭을 해보겠는데요.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창이 뜨고요. 보시면은 X에는 독립변인, Y에는 종속변인을 넣으시면 되고요. 그룹은 어떻게 이거를 그룹으로 나눌 것인지를 해주는 변인을 넣는 칸입니다. 그런데 상관 분석의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이 각각 어떠한 것이다 라고 확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원하시는 것을 각 칸 안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X의 학생부를, Y의 논술 점수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산점도가 나타나죠. 이 산점도 안에 있는 점들은 학생 한 명 한 명을 의미하는데요. 즉, 학생부가 약 370점이고 또 논술 점수가 약 59점인 학생은 이 점의 위치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의 점들을 쭉 살펴보면은 왼쪽으로 갈수록 점수가 낮아지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수가 높은 분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이런 분포를 바로 정적 분포라고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학생부와 수능 점수 간의 산점도를 볼 텐데요. 보시면은 아까처럼 왼쪽으로 갈수록 점수가 낮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수가 높은 분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분포 역시 정적 분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아까 점들보다 기울기가 가파른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분포의 기울기가 가파를 경우에는 상관이 좀 더 클 거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상관계수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널리시스에서 리그레이션 안에 코릴레이션 매트릭스를 클릭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변인창에 상관을 볼 변인을 모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옆에 결과표를 보기 전에 카테고리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상관계수를 볼지 정하는 옵션이고요. 그 옆에는 표에 추가로 더 나타낼 것을 설정하는 옵션입니다. 가설은 상관 전체를 검증할 것인지 아니면은 정적 상관, 북적 상관을 검증할 것인지 정하는 옵션이고요. 플롯은 이 상관관계를 도표로 보여주는 옵션입니다. 사실 상관 분석은 이 플롯이 있기 때문에 스캐터 모듈이 따로 필요 없지만 어떤 분석에서는 산점도를 나타내주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스캐터 모듈을 인스톨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걸 한번 플롯을 여기서도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피어슨 정렬 상관계수만 볼 거기 때문에 다른 것은 건드리지 않고요. 추가적인 옵션에서 아래에 별표를 표시해주는 옵션도 함께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결과표를 분석해 보겠는데요. 차례대로 보면은 학생부와 논술의 유의도는 상관관계의 유의도는 0.001보다 작고 상관계수는 0.311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즉 이것은 정적인 그러니까 양쪽 방향에서 유의한 수준으로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부와 수능의 점수도 보시면은 0.001보다 P값이 작기 때문에 유의하고 또 0.707로 정적인 상관계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산점도에서 학생부와 수능 점수 간의 분포의 기울기가 학생부와 논술 점수의 분포의 기울기보다 더 가팔라 보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 상관이 더 높을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실제로 상관계수의 수치를 확인했을 때 정말로 수능과 학생부의 관계가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논술과 수능의 상관관계도 유의한 수준에서 상관계수 323으로 정적인 상관계수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플롯을 보시면은 이렇게 세 가지 경우의 모든 산점도를 보여주는데요. 보시면은 지금 수능과 논술과 수능의 그래프고요. 그리고 이 표는 학생부와 논술, 그리고 이 세 번째 표는 학생부와 수능의 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고서를 쓸 때 일반적으로 이 상관계수 값을 이용을 해서 수치로 보고를 하는데 이 수치를 보고하는 방법 외에 언어적 방법으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부 점수가 높을수록 논술 점수도 높아지는데 이 두 변인의 관계는 0.311이므로 조금 낮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인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예로는 학생부 점수가 높을수록 수능 점수가 높아지는데 이 둘의 관계는 0.707로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인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상관관계 해석에서 중요한 것은 A가 높을수록 B가 높아지거나 낮아진다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이것이 인과관계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두 변인 간의 상관계수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문제의 답을 간단히 요약하면은 세 가지 경우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답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6번째 실습은 여기서 끝이고요. 다음 수업에서는 회귀 분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